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죠.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에서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부터 잘 먹고 잘 사는 법, 꿀잠을 자는 방법 등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. 오늘은 책 속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과 저자가 직접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근육을 키운다는 건 멋진 몸매뿐만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. 지금 이야기해드릴 세 가지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첫 번째는 책을 허벅지에 끼우기입니다. 이건 간단한 골반 운동이자 무릎 운동입니다. 허벅지 안쪽 근육들을 쓸 거고 그곳이 단단해지는 걸 느껴보세요. 거기서 힘을 더 줄 수 있다면 엉덩이 양쪽에 힘을 사용할 겁니다.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배에 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준비물은 소설책 2권입니다.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더 두꺼운 책을 이용해도 됩니다. 책을 무릎 사이에 끼우는 겁니다. 그리고 있는 힘껏 꽉 조이는 거죠. 양쪽 다리의 힘이 다르기에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더 많이 힘을 줘야 합니다. 그리고 힘을 주다 보면 엉덩이 근육들도 들썩들썩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. 그게 정상입니다. 마치 엉덩이 양쪽이 두꺼워져서 키가 커질 것처럼 엉덩이 근육에도 바짝 힘을 더 써볼게요. 그럼 자연스럽게 무릎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엉덩이 근육까지 더 힘을 쓰면서 복부에도 힘이 들어갈 겁니다. 복부에 힘주는 방법은 알고 있지요. 똥꼬에 힘주기입니다. 힘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리 근육들이 조금 뻐근해지는 걸 느껴보세요. 그럼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. 무릎이 아프다면 딱딱하지 않은 베개로 바꿔도 좋습니다. 두 번째 운동은 코브라 자세입니다. 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많이 하는 동작입니다. 이 자세의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들어 올리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턱을 고이고 엎드려 있기만 해도 허리 근육들이 풀리고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엎드려서 턱을 당기고 이마를 대고 눕습니다. 그 상태에서 가슴 옆에 손을 짚고 푸시업 하듯이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. 이때 가능하면 등과 가슴을 쫙 펼 수 있도록 하면 더 시원하게 느껴질 겁니다. 힘을 완전히 빼고 신전하는 것도 좋지만 괄약근에 힘을 살짝 주고 과신전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힘을 완전히 빼면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괄약근 힘을 이용해서 복부에 힘을 주게 되면 허리가 덜 꺾이지만 등이 조금 더 펴지면서 복부 근육에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. 현재 통증이 있다면 우선 턱에 두 주먹을 고이고 엎드려 있는 자세를 먼저 하는 걸 추천합니다. 이때는 가능하면 복부에 힘을 빼고 축 늘어지는 것도 좋습니다. 그 다음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면 천천히 가슴을 들어 올리는 걸 해보고 그 각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후에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복부에 힘을 줘서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복부의 힘도 조금씩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모든 운동은 본인의 역량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추가적으로 운동을 한 이후 통증이 증가한다면 운동을 중단하시거나 다른 운동으로 변경하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는 등 조이기입니다. 혼자 힘줘서 버티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. 앞에서 이야기했던 척추 곧게 세우기와 복부에 힘줘서 버티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일 겁니다. 이 운동은 등과 가슴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을 하면 등에 근육이 생기고 좁아졌던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. 그러면서 팔, 어깨, 목, 머리가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우선 척추를 바로 세우고 똥꼬에 힘주기를 해서 척추를 하나하나 늘어나는 걸 느껴볼게요. 그러고 나서 어깨 높이로 손을 들어 올립니다.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고 등 근육을 조이면서 팔을 뒤로 보내는 거죠.
가슴이 넓어지면서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. 여기서 척추를 바로잡았던 그 느낌 그대로 키를 크게 한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가슴이 하늘과 마주하게끔 가슴을 펴주는 겁니다. 대신 이때 얼굴만 들어서 하늘을 봐서는 안 됩니다. 최대한 목을 뻣뻣하게 유지하면서 가슴이 하늘로 가게끔 해주는 거죠. 그럼 복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펴지고 등 척추가 늘어나면서 시원해집니다. 이 운동은 척추를 세우던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 척추를 뒤로 펴주고 가슴을 열어줍니다. 그러니 등에서 목까지 한 번에 교정하는 효과가 있고 등이 펴지면 팔의 불편이 함께 감소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익숙해져 등이 조금 편해졌다면 팔굽혀펴기, 플랭크로 넘어가거나 슈퍼맨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져 갑니다.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지만 여기선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.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쉰다입니다. 한숨이 최대한 길어질 겁니다. 동의보감에서도 긴 호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 긴 호흡을 하려면 복식호흡을 할 수밖에 없지요.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평균 이산화탄소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.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고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더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. 거기다 긴장할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짧아지죠. 운동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. 운동하면 최대한 깊게 들이쉬려고 노력하거든요. 온몸을 다 써서 호흡하지요. 긴 호흡을 위해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도록 할 겁니다.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완전히 내쉴 겁니다. 그럼 복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 배가 납작해질 겁니다. 두 번째 원칙은 코로 쉰다입니다.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불순물을 걸러줍니다.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. 당연히 들이쉬는 건 코로 하는 게 좋죠. 항상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으로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 하는 겁니다. 저는 코로 내쉬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.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건데 나가기 편하거나 들이쉬기 편하다면 잘 안 되겠지요.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일수록 차츰 구강 구조가 변합니다. 특히 아이들이라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경우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 입으로 숨쉬다 보면 턱이 후퇴되어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러니 예쁜 얼굴을 위해서라도 입은 닫고 코로 숨쉬세요. 세 번째 원칙은 온몸을 이용한다입니다. 복식 호흡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심지어 거꾸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. 흉식 호흡을 하는 건 집중도를 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호흡법 중에서 집중도를 올리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지요.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편안해지는 호흡이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호흡을 할 겁니다. 아이들이 숨쉬듯 말이죠.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. 그리고 횡격막은 내려가죠. 거기서 더 호흡을 들이쉬면 배까지 볼록해집니다.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불리듯 말이죠. 내 몸통이 전부 커지는 겁니다.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전부 작아집니다.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괄약근 운동을 함께 합니다. 숨을 들이쉴 땐 괄약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괄약근까지 꽉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한 톨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. 이렇게 호흡하면 살이 느낌이 납니다. 땀도 나고 복근이 힘듭니다. 심지어 너무 힘들여 하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. 그러니 꼭 천천히 하세요. 그리고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. 온몸 숨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좌우 한쪽은 잘 들어가는 느낌이고 한쪽은 마치 찌그러진 풍선이 펴지듯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몸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.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경 써주세요. 양쪽 복부, 흉곽 등이 같이 부풀고 줄어들 수 있게 말이죠.
몸이 균형을 잃어가는 순간뿐 아니라 균형을 다시 잡아가는 순간에도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명현 현상이라고 하지요. 몸이 좋아질 때 순간적으로 불편함이 올라가는 증상을 말합니다. 명현은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입니다. 불편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변화는 긍정적입니다. 시도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세요. 우선은 길게 숨쉬기를 먼저 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코로만 숨쉬기를 같이 하세요. 그리고 더 잘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온몸을 이용한 숨쉬기까지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숨쉬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숨만 잘 쉬어도 내 삶이 더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. 오늘도 숨 잘 쉬는 하루 보내세요. 지금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과 호흡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책 속에는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. 고맙습니다.